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박수연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을 모조리 가져갔던 CP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는데요. 어제까지 좀 눈치를 보면서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였던 나스닥 발표 직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4%를 뛰어넘었고요. 달러 인덱스도 100위선을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시장이 지금 과도하게 금리 인하에 대해 기대감을 가졌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하면서 글로벌 이슈 그리고 선물에 대한 전략들 알차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해외 선물 신세계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10시 30분에 CPI 드디어 발표가 났습니다. CPI 발표가 났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높게 나왔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뭐 예전 같으면 뭐 금리 뭐 이런 인하나 뭐 동결 이런 게 없었으면 CPI가 좋게 나오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이 시그널로 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나옵니다. 이 CPI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쉽고 빠르고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될 때마다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쉽고 그리고 빠르게 이 지표 해석을 도와주시는 분이니까요. 함께하면서 나도 이런 시장의 어려움 해결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있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1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셨던 이 남한삼성 마스터님의 파워 노트도 꼭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글로벌 핫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1월 11일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시장이 숨죽이며 기다려온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물가는 3.4%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고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물가는 3.9%로 이전치인 4.0% 대비 하락했지만 예측치인 3.8%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 101달러 선 후반에서 움직이던 달러 인덱스는 102달러 초반까지 올라섰고 3.99선에서 머물러 있던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는 앞자리가 4로 바뀌었습니다. 간밤 뉴욕 연은의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한 3단계 과정인 서비스 비용 하락 면에서 고전하고 있다면서 물가 목표 2% 달성 때까지는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이 발표한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1%대 하락 마감했던 오일 가격이 전일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상승 중입니다. 홍해상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며 도발을 감행해온 친이란 반군 후티에게 미국과 영국의 군사보복을 시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석유 공급을 수에즈 운하에 의존하는 덴마크와 그리스, 네덜란드 등 유로존 국가들까지 후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홍해로 해군 함정을 파견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이사벨 슈나벨 ECB 집행의사가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지나치게 이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행한 문답에서 슈나벨 이사는 지정학적 긴장이 에너지와 물류 비용을 끌어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가파르게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안심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글로벌 하디스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러한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날일수록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좀 짚어봐야 되는 이슈 명확한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CPI 발표가 났기 때문에 오늘 네. 뭐 시장은 CPI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좀 애매한 건 사실 근원 CPI 그러니까 네.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전치보다는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근원 CPI 자체는 우하향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제가 걸림돌이 좀 있어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예상치 대비로는 근원 CPI든 그냥 CPI든 다 지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매도로 대응을 하는 거에도 약간의 이 근원 CPI가 이전치보다 좀 좋게 나왔죠. 이전치보다 더 아래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또 이 부분을 또 토를 달아가지고 이 방향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지난 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로 직전 달 12월 달이에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 12월 달에 지금 화살표로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때 발표가 났어요. 이때 CPI는 예측치하고 발표치하고 3.1, 3.1로 같았습니다. 같다 보니까 지표가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11시까지 음봉으로 나오다가 미국장 시작되면서 더 추가로 하락을 했지만 미국 시장 끝나고 00시부터는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측치하고 발표치는 같았었지만 근원 CPI가 이전치보다는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꼬투리를 삼아가지고 올렸고 목요일 날 발표가 났었는데 이때도 올리고 나서 금요일 날도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올리고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봐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1월 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장대 양봉으로 장이 끝났었죠. 이 60분봉이 끝났죠. 이때는 예측치 3.3이었고 발표치가 3.2. 그다음에 근원 CPI도 똑같이 이렇게 아주 떨어진 예측치보다 낮게 발표치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건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 없이 뭐 근원 CPI가 됐든 그냥 CP가 됐든 이전치보다도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 날 금요일 날도 이 약발이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11월 달까지 봤으니까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이었습니다.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예측치 3.6이고 발표치가 3.7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과 같은 현상이 이렇게 10월 달에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측치는 3.6%인데 발표치는 3.7%. 높게 나왔죠? 오늘도 지금 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1시간 처음에는 화살표 있는 모습처럼 우하향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지만 다시 미국장 시작하면서 거의 새벽 2시까지는 계속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거래하시는 분들, 해외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뭐 새벽 요즘 같은 경우에 좀 오래 하시더라도 새벽 2시면은 끝나죠. 그러면 새벽 2시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손절할 거 손절했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머머 엄청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오늘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자세하게 현재 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렇게 예측치보다 발표치가 좋게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냥 절대 안 떨어져요. 이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오늘 많이 CPI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근원 CPI, 헤드라인 CPI 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냥 드십시오. 절대 시장은 녹록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주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밀하게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 한 달 전 거 또 보겠습니다. 9월 13일입니다. 9월 13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좀 아주 그냥 시쳇말로 그냥 골 때린 현상이 났죠. 이때도 예측치 3.6%, 발표치가 3.7%예요. CPI가 높게 나와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꼬리 싹 말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어요. 언제까지? 월요일 날 동경장까지 계속 그냥 우상향으로 올라갔죠. 이때도 근원 CPI는 반대로 낮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반 헤드라인 CPI보다는 근원 CPI를 좀 중요시합니다. 사실상 연준에서의 인플레이션 그 목표 그 프로테이지를 2%로 봤는데 이 2%는 헤드라인 물가지수예요. 헤드라인 CPI인데 근원 CPI도 우리가 무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식품을 제외했죠. 그다음에 에너지도 제외했죠. 그래서 에너지나 식품 좀 변동성이 있는 이런 걸 다 제하고 순수하게 미국 내의 현재의 물가지수 이 동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CPI보다는 근원 CPI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그냥 무조건 야 CPI가 다 나왔으니까 무조건 매도야 이렇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매도로 들어가시더라도 짧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처럼 뭐 욕심내지 마시고 짧게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언제든지 이게 한번 뒤집어졌다가 또 손절했더니 다시 또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하실 때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좀 요하는 그런 날이다. 원래 잔칫날 먹을 게 없듯이 이런 날 뭐 지지고 볶고 뭐 올라탔다 내려갔다 온탕 냉탕 갔다 보면 뭐 수익 나는 것도 없이 그냥 수수료만 까먹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가지고 오늘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CPI 그리고 코어 CPI가 예상치보다는 높았지만 근원 CPI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해석 도와주셨습니다. 확실한 건 혼자 대응하기 더욱더 까다로워진 그러한 시장인데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철저한 대비하신다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내 계좌를 보호하면서 수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직접 써주신 우리 파워노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워노트 안에는 이러한 시장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다 담겨져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입장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시고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슈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상품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0.011%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16,92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이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거래량이 많이 부족했었는데요. 이 CPI 지수가 발표가 되자마자 장대 음봉을 출현하면서 순식간에 17,057포인트에서 16,892포인트까지 내려앉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다시금 양봉을 몇 개 그려주면서 올라가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올라가는 힘이 좀 부족한 지금의 상황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조금 힘을 잃고 지금은 다시 조금씩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지금도 4%를 넘어서고 있고요. 미국의 달러 인덱스 102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프리장에서는 나스닥 어떤 전략 챙겨가는 게 좋을지 바로 전략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은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성 잡아가야 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오늘 나스닥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데 좀 제한적이다. 왜 그러냐면 계속 찝찝한 게 어찌됐든 간에 근원 CPI가 이전치보다 낮게 나왔죠. 그러면 미 연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CPI는 떨어지고 있다는 게 분명해요. 지금 현재 그냥 CPI, 헤드라인 CPI가 올라간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동안 원유 가격 다시 좀 많이 뛰었죠. 지금 그 중동전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CPI를 올리는데 큰 몫을 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먼저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주의 캔들 나오고 양봉 이건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골드 크로스 일어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가 진행이 될 거다. 그렇다라고 보면 현재 양봉으로 3개가 나왔습니다. 뭐 양봉 3개면 뭐 빚을 얻어서라도 주식을 사라는 그런 말이 있죠, 주식시장에. 그런데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지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하단은 16842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42 내지는 16843. 16843까지만 하단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게 먹을 수 있는 자리는 16843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고 대응을 한다. 그리고 상승은 오늘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매수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매수보다는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그 타이밍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점은 오늘의 고점. 오늘에 찍었던 당일 오늘 고점이 고점으로 그냥 보시고 레인지는 그래서 오늘 하단 16842 상단은 오늘의 고점을 보고 오늘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일봉 받고 이제 1시간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짜리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는 16955입니다. 16955가 1차 매도짜리예요. 지금 거의 다 왔죠. 2차 매도짜리는 16993입니다. 16993. 여기까지만 우리가 오늘 대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아까 제가 일봉상으로는 큰 레인지, 변동, 폭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거고 지금 60분짜리로 봤었을 때는 여기에서는 매도. 그리고 어디까지? 16895. 아까 찍었던 저점까지 여기까지 보는 전략. 만약에 16993까지 왔다. 여기도 매도죠. 여기도 매도로 보고 목표가는 16894까지 본다. 그리고 만약에 16894 여기가 만약에 음봉으로 또 뭐 미국장 시작되면서 깨진다 그러면 하단은 많이 봐야 16795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상단은 16993, 하단은 16795. 이 안에서의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 매수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내지는 이 위로 올라탔는데 강심장이 아닌 이상 매도로 그냥 추세에 반하는 또 베팅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16993 위에서는 우리가 뭐 어찌 할 바가 없어요. 이 위에서는 거래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16794 아래도 거래를 할 수가 없다. 이 아래로 내려가는 건 금요일, 내일 우리가 다시 이제 재도전을 한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보시게 되면 오늘은 16993 여기에서 하단 16795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매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레인지를 보고 오늘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을 좀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대응을 하시면서 근데 매수보다는 오늘 어찌됐든 간에 매도입니다. 매도인데 16993 위로 올라타 버렸다. 이때부터는 그냥 주무시는 게 신간 편합니다. 차라리 오늘 뭐 지지고 볶고 다 하면 내일 아침에 눈 떠보면 딱 이 뭡니까 다 결판이 나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군이 이겼든 백군이 이겼든 그러면 이긴 쪽 편으로 내일 거래에 임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스닥은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나스닥 매도로 하단과 상단 잡아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은요. 지금 바로 QR코드를 찍고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요. 개장 이후 그리고 내일장에는 어떻게 또 결과가 나왔는지 바로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해석과 함께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똑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S&P 500도 살펴봐야 되겠죠. 마스터님 S&P 500도 지금 매도 쪽으로 방향 봐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S&P 500도 우리가 매수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매도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 보시게 되면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먼저
이때도 제가 설명드렸죠. 네. 돛지 나오고 나서 강한 양봉이 나왔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매수로 보고 대응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골드 크로스가 났죠.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캔들이 이쁘게 4808 위에서 안착을 하면서 좀 뭐랄까 좀 더 랠리가 지속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또 지표가 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현재 보시게 되면 하단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4808이 걸립니다. 4808이 일단 1차적으로 지지선 역할을 할 거예요. 왜? 어제 힘들게 4808을 위에 안착이 됐죠. 종가가. 그런데 오늘 만약에 4808이 깨진다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4787 내지는 477이 이 자리까지 다시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냐? S&P 같은 경우는 다시 4808, 2판 4판, 4808 아래에서 오늘 종가가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 뭐 졸려가지고 거래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차라리 S&P 내일 아침 눈 뜨셔가지고 종가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그것만 확인하시고 내일 차라리 편하게 공략을 하셔도 된다.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S&P도 매도로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60분짜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분짜리 같은 경우에 일단 S&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S&P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매도 자리는 4820.5입니다. 그리고 2차로는 4825.5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를 들어갔다. 그러면 4809까지 보는 전략.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도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4825.5 내지는 4825에 매도 들어갔다. 목표가는 4808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S&P도 4825 위로 올라탄 건 이 위로 올라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위로 올라타면 사실상은 평상시 전시 상황이 아니면 매수로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4825 이 위에서는 뭐다? 거래를 안 한다. 이건 그냥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레벨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이때는 쉬는 것도 여러분 매매의 한 또 부분입니다. 그래서 4825.5, 뭐 4826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4825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빼꼼하고 올라가더니 뭐 예를 들어서 12시에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다. 이때는 조정 줄 때 매도로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에서 매도로 들어갈 때는 짧게 4820, 4821 여기까지만 수익을 내시고 본격적으로 다시 여기가 깨진다. 조정 시 매도 여기까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4791 맥스로 봤었을 때는 여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아까 조금 전에 이 캔들이 지금 4808 이 아래로 종가가 끝났는데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이 양봉이 나온 이후에 다시 음봉으로 4808.75가 떨어진다. 그럼 조정 시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셔도 돼요. 근데 4790까지 보지 마시고 뭐 48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쉽게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매도 이걸 그냥 확 넘겨주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끌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야 지금 따라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 먹지 마시고요. 좀 한 발자국 멀리서 차트를 보시고 좀 진입한 자리를 좀 길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S&P도 충분히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S&P, 나스닥 두 개를 놓고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만 나는 원래 거래해가지고 나스닥만 보고 있으면 자꾸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나스닥, S&P 적어도 두 개 정도는 놓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릴렉스하게 거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S&P 500도 일단 매도로 전략 잡아주시긴 했는데요. 이런 날일수록 내 계좌를 보호하는 게 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또 참고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꼭 체크하셔서 거래하시고요. 이렇게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주는 날에는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방향성을 탐색하게 마련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정확한 해석을 좀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분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이 도움을 넘어서서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오전에는 국내 선물 그리고 저녁에는 해외 선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마스터님, 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를 받아보신다면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 주시잖아요. 다음 주쯤이면 이제 또 시장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그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제가 네.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항상 이제 뭐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고 장 시작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점이 뭐 돌파가 되면 매수로 보고 대응을 한다. 현재 매도로 보고 대응한다. 뭐 이런 부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황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공개 방송 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같이 저 거래하는 것도 보시고 그랬었는데 어제 또 제가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들한테 멘탈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또 설명을 좀 드렸어요. 또 많이들 공감을 하셨고 분위기 좋게 어제 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일단 공개방송에 참여를 하시려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되고 노란톡에서는 공개방송 일정이라든가 공개방송 시작되게 되면 그러한 안내 멘트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노란톡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해외 선물을 하지만 또 오전에는 국내 선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내 선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 국내 선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어떤 전략을 세울지 어차피 국내 선물이라는 것이 코스피 200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실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뭐 꼭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 아니어도요. 주식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저한테 여쭤보면 제가 또 알려드리고 또 만약에 내가 뭐 모르는 종목이다 그러면 제가 또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분석하는 거하고 또 전문가로서 제가 찾아서 분석하는 거하고 또 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또 보는 눈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제가 보는 안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뭐 요즘에 또 코인 뭐 ETF 승인이 나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코인도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아, 나 이 코인 샀는데 뭐 어찌고 저찌고 저한테 뭐 저항선이 어디냐 지지선이 어디냐 뭐 이런 부분 또 제가 또 차트 쪽에 분석하는 부분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진짜 내놓으라 하면 저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지지선 저항선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또 편하게 또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국내 선물이 됐든 해외 선물이 됐든 여러분들과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개인 비서 하나 뒀다 내지는 뭐 스승 하나 뒀다 옵저버 하나 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하고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여러분들 거래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이 국내 선물 비법들 배워보실 수 있고요. 이외에 매크로 이슈도 길을 달려주실 분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무료 온라인 공개를 통해서 더 이야기 길게 그리고 가깝게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는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QR코드 지금 바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오일 2.33%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73.0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오일 같은 경우 뭐 지표 발표 이후에 뭐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발표됐던 원유 재고가 증가하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2%가 넘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시 32분경에 72.30달러를 기록하고 조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시 때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 더 올려주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73.19달러를 조금 전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는 좀 올라가는 방향을 택하게 될지 지금 오일을 둘러싼 이슈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슈 해석하면서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손바닥 뒤집듯이 색깔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줄 수 있을지 바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오늘 오일은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일은 간단하게 말하면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렇게 보고 비행을 네. 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달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이 박스 안에서 그냥 거의 가두리 양식장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나오지도 않고 뭐 위로 뚫리지도 않고 아래로 빠지지도 않고 지금 지금 1월 1일은 휴장이었으니까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이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디로 올라간다, 어디에서 뭐 떨어진다, 이걸 전혀 지금 추세 자체가 없고 비추세죠. 횡보장이기 때문에 이 위로 이렇게 올라타든가 아니면 아래가 그냥 빠져버리든가 그러면 추세가 나올 건데 거의 지금 추세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보조지표상으로 보면 스토캐스틱은 우상향이에요. 지금 매수 쪽이죠. 근데 또 이걸 달리 어떠한 캔들의 패턴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박스죠. 그리고 하단이 깨진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게 뭡니까? 하락 깃발령의 모습이 또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도 언제든지 전환이 돼야 되고 매도로도 완전히 전환이 돼야 돼요.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상단도 지금 제한적이고 하단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자세한 건 60분짜리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일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지금 60분짜리인데 지금 오일은 어떻게 보고 대응을 하냐면 일단 지금 양봉으로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72.81 지금 계속해서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다가 지금 캔들이 지금 돌파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12시까지는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적어도 미국장 시작되고 15분 정도는 기다리세요. 그래서 양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때 조정 줄 때 이때는 매수가 되는 겁니다. 매수가 돼서 어디까지? 어제 고점 73.58까지. 그러면 거의 뭐 70티 정도 수익 구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매도는 어디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 매도 같은 경우에는 72.01, 72.01 아래에서는 이제 매도다. 그래서 상단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란 게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중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만약에 72.81 안으로 다시 깨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짧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짧게 대응을 하고 72.07까지 보실 수가 있고 72.07에서는 다시 여기에서 매수로 대응을 해서 72.81까지. 이 안에서는 또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72.80, 72달러, 72.80에서는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72.81 위에서는 매수세가 발동이 되고 72 아래에서는 매도세가 발동이 된다. 매도세가 된다 그러면 목표가는 아까 좀 전에 찍었죠. 오늘의 시가인 71.33까지 본다. 상단은 올라가면 73. 어제 찍었던 고점 73.58까지 본다. 그래서 오늘 3분할로 오일 같은 경우는 3분할로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73.58 어제 찍었던 고점 그리고 오늘의 시가 71.33 그리고 그 중간은 72달러 그다음에 72.8달러 이런 3등 분할로 여러분들이 오늘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반반 전략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산 전략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상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골드입니다. 골드 지금 프리장에서 0.35% 올라가면서 203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골드 같은 경우는 급락세를 보여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금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은 약세 흐름을 조금 밀려가게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골드 흐름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지금 0.34% 올라가면서 소폭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 오늘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까요, 마스터님?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오늘은 골드는 매수로 대응을 매수요? 하도록 네. 할게요. 매수로 이제 제가 보는 이유는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라든가 미국 국채라든가 달러 인덱스 100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골드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2,056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다시 제자리로 온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2,036달러 있죠. 이 자리 위에서 올라탈 때까지 기다리세요. 현재 11시 반이기 때문에 이제 장이 시작될 건데 적어도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지금은 매수다 매도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수예요. 왜? 오늘의 시가 이 자리 2030.5가 훼손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구간 2036하고 2030 이 30팅 안에서는 사실상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편안하게 203 갈놈들은 쭉 가요. 그러니까 2036.3 이 위로 올라탄다. 조정 시 여기에서 매수. 여기에서 매수다. 그럼 목표가는 2048까지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분할로 매도한다 그러면 1차 2043, 2차 2048. 그래서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으로 골드는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6가지 상품 가운데 지금 파운드는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유로 FX는 하락, 그리고 S&P 500, 나스닥 지수, 그리고 골드와 크루드 오일 모두 다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나스닥 0.35% 올라가는 흐름 체크하실 수 있고요. 17,00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CPI 지수 발표 이후에 17,057포인트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를 30분 동안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이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17,00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 이후의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 2.58% 넘는 상승 탄력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73.21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유로존의 국가들이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또 조치를 취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져 가고 있고요.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간의 긴장감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제는 원유 재고가 증가하면서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오늘은 2.62%의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73.26달러까지 계속해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0.42% 올라가고 있습니다. 2,03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빨간불을 켜주고 있었는데 개장 이후에 파란불로 돌아서는 모습 확인되면서 골드도 소폭이지만 조금 올라가는 흐름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 탄력은 여전히 크지 않고요.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역시나 급락하는 모습 체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유로 FX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 현재는 0.09% 밀리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9910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역시나 CPI 지수 발표 이후에 꼬리가 긴 음봉을 세워줬고요. 좀 출렁거리다 싶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U자 형태를 그리면서 다시금 조금 올라와 주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개장 이후에 파동 살펴봤습니다. 네, 개장 이후의 파동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마선님, 오늘 나스닥 이렇게 지금 좀 상승으로 방향을 바꾸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내려갈 겁니다. 내려갈까요? 예.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요. 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매수는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그건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간에 예측치보다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하가 조기에는 형성되지 않을 거다. 이제 시장에서는 그걸 알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계속 올라왔던 것은 사실상 미국 경제가 좋아가지고 현재 S&P 나스닥이 계속 올라왔겠습니까? 단지 올해 조기에 금리 인하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마른 오징어 그냥 쥐어 짜듯이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 CPI가 어찌됐든 간에 근원 CPI가 이전 전달보다는 좀 낮게 나왔지만은 그래도 헤드라인 CPI나 예측치보다는 다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60분짜리 차트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16995 이 자리에서는 그냥 매도로 일단은 들어가시라. 1차적으로 16955는 지금 돌파가 됐죠. 그러니까 16995 여기서는 일단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손절은 어디서 하느냐? 이 위로 올라탔을 때 손절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손절을 하는데 매수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건 이제 옆집 영희하고 철이한테 먹든지 말든지 네. 넘겨줘야지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현재 이 구간에서는 다시 매도로 들어가는데 현재 11시 34분인데 12시까지는 일단 위로 돌파 안 되더라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12시를 기점으로 예를 들어서 12시인데 16995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청산하시면 되고요. 16995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저점 16895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시는 걸로 오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수는 자제하고 여러분들이 매수는 오늘 거래 안 해. 이런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랠리를 이어왔던 만큼 지금은 빨간불을 반짝 켜주고는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매도 전략 유지하자라고 담아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S&P 500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맞선님 이 S&P 500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현재 S&P하고 나스닥하고 네. 또 강하게 상승을 보이는데 기다리셨다가 꺾여서 내려올 때 우리가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4826 아까 조금 전에 지표 발표난 시점 이 자리 아래로 다시 매도로 전환이 돼서 내려올 때 이때 여러분들이 매도로 들어가서 4809까지 보는 전략 이게 유효해요. 그래서 지금은 따라붙지도 마시고 여기에서 계속 물타기로 매도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4826에서 4826이나 27에서 매도를 잡았다. 그러면 조정 줄 때 이제 본전이라는 것은 내가 진입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본전이란 뜻입니다. 본전에 그냥 빠져나오고 좀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다시 4826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때 조정 줄 때 매도로 대응을 해서 4809나 4810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절대 여기에서 매수 쫓아 들어가면 좀 낭패를 볼 수가 있고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전 고점 그러니까 52주 최고점 부근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 부근까지 와 있는데 엄청난 좀 호재가 있어야 이게 뚫리거든요. 아니면 이중바닥, 이중천정 때리고 떨어질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P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4841.5 이 자리가 연중이 아니죠. 52주 최고가에서 근데 거의 지금 여기까지 만약에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엄청난 호재가 아닌 이상은 뚫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도로 다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 아래로 다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꺾여서 내려올 때 S&P 500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략들 정말 방향성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파워노트 직접 작성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CPI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이 CPI 지수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그러한 부분들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주식 시장을 하고는 있지만
있지만 더 큰 눈을 가지고 숲을 바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자료집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1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타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5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5일 같은 경우는 프리장에서는 반반 전략 챙겨주셨는데요. 개장 이후에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으로서는 5일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네. 확실하게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72.72 이 라인 위로 확연하게 올라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릴렉스하게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적어도 12시 앞으로도 한 20여 분 남았는데 72.72 위로 양봉이 올라서야만이 5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완전히 여기까지 올라서야만이 조정 시 매수로 들어가서 어제 찍었던 고점 73.58까지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반대로는 72.07 이 아래로 만약에 이 아래로 깨졌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매도가 돼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부분 때문에 또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위로 이렇게 올라타면 그 이후에는 몸통이 훼손되지가 않아요. 훼손되지가 않고 쭉 올라오는데 아까 발표가 나면서 이 캔들이 어찌됐든 간에 종가가 요단강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 요단강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캔들이 요단강 바깥으로 나가줘야 돼요. 거기서 종가가 끝나야만이 매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이 직전 캔들이 굉장히 지금 찝찝하게 끝났다는 거죠. 다시 72.7이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계속 여기가 훼손이 안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 정도 더 봐야 된다. 만약에 72.72를 예를 들어서 돌파가 안 됐다 그러면 어디까지 빠지느냐? 72.07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단타로 여러분들이 짧게 매수로는 공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71.32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럼 여기서도 매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72.07에 매수로 들어갔어. 근데 뭐 30틱, 40틱 수익 주면 드시면 되고요. 72.07에 들어갔는데 이 밑으로 훼손이 됐다. 그럼 조정 시 손절. 그리고 매도는 들어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71.33에서 여기서 매수로 들어가서 72.07까지 보는 전략. 그러면 이것만 해도 거의 또 70틱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서 5일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일 조금은 기다렸다가 좀 더 꼼꼼하게 공략하자라고 해주셨는데요. 벌써 방송을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지만 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개장 이후에 5일은 12시 지나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 부분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똑같은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요. 마스터님께서 다 집필해 주셨던 이 파워 노트까지도 무료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받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차게 채워진 만큼 오늘의 핵심으로 요약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하단 16,795포인트, 상단은 16,993포인트를 잡고 매도 대응하는 전략이고요. 만약에 상단인 16,993포인트를 돌파한다면 오늘은 포지션을 정리하고 관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S&P 500입니다. 오늘 종가가 4,808포인트를 이탈하는지 그리고 돌파하는지 여부가 내일장을 결정할 거고 4,808포인트를 이탈할 경우 4,787포인트에서 4,772포인트까지도 도달 가능한 점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2,030에서 2,036달러 내에서 움직이는 한 거래는 자제하고 2,036달러 돌파 여부 확인 후에 매수할 것이다 라고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익절 같은 경우는 2,048달러로 잡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